와, 삼성 올레드 드디어 끝났다. 이제 영상 찍으러 가야지. 어라? LG 올레드 신모델 나왔어? 아우, 다시 준비해야 되네. 안녕하세요, 베이터입니다. 지난 올레드 TV 영상 잘 보고 오셨나요? 디스플레이 하면 LG라는 말이 있어서 LG 올레드부터 먼저 알아보았는데요. 댓글 보니까 삼성 제품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삼성 올레드 TV 이걸로 사세요 라고 하려고 했는데 LG에서 24년 신제품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LG 올레드와 삼성 올레드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드리고 어떤 제품을 사야 되는지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렛츠 고! 지금 보고 계시는 표는 삼성과 LG의 대표 모델 각각 2개씩 넣고 1대1로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참고로 삼성의 SD85랑 LG의 B4, A4 모델은 보급형 모델인데 아직 출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패널부터 보시면 삼성은 QD OLED를 사용하고 있고 LG는 W OLED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SD90 모델은 2개 패널 모두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삼성전자가 LG 디스플레이의 패널을 일부 사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전자신문의 한 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삼성전자의 W OLED 패널 채택 물량이 조금 더 늘어났다고 하고요. 40인치 같은 경우는 새롭게 추가가 되었고 83인치 같은 경우는 올해 공급량이 조금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기술 방식은 조금 다르지만 큰 틀에서는 같은 OLED 패널로 보고 동시 공급을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SD90에서는 55인치, 65인치, 77인치에서는 QD OLED를 사용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42인치와 48인치, 83인치는 W OLED를 사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보급형 SD85는 모두 W OLED를 사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삼성 디스플레이는 TV용 대형 OLED 패널을 대량 생산하기에는 아직 생산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QD OLED의 제조 단가가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OLED를 출시하긴 했는데 잘 팔리는 55인치, 65인치, 77인치 물량도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삼성과 LG TV를 가까이서 찍은 사진입니다. 뭐가 삼성이고 뭐가 LG일까요? 정답은 왼쪽이 삼성의 QD OLED고요. 오른쪽이 LG의 W OLED입니다. 이게 어떤 차이를 만들어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QD OLED는 색 표현력이 좋고 밝은 패널입니다. 반대로 W OLED는 조금 어둡지만 수명이 좋은 패널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최대한 짧고 쉽게 설명해 볼게요. 우리 칫솔 살균기 보면 빛이 파란색이잖아요. 그 이유는 세계 3요소인 RGB 중에 파란색의 파장이 제일 짧고 강해서 살균력이 좋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QD OLED는 파란색 빛을 광원으로 사용하고 그 앞에 퀀텀 닷 필터를 붙여서 RGB 색상을 만들어내는 원리입니다. 색 표현을 밝게 잘한다는 장점은 있으나 강하면 쉽게 부러지기 마련이죠. 청색광은 강한 대신 수명이 짧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퀀텀 닷 필터가 마리 필터지 엄청 작게 만들어야 되고 균일하게 만들어야 색이 고르게 나올 거잖아요.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잉크젯이라는 고급 공정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제조 단가를 굉장히 높인다고 합니다. 반대로 W OLED는 RGB에 W를 더한 패널인데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RGB 3명이서 하는 일을 4명이서 나눠서 하기 위해 흰색 강원을 하나 더 추가한 건데요.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해서 보라색을 표현하는데 원래는 빨간색 180, 녹색 80, 파란색 160 정도의 빛을 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공통 영역인 80만큼을 제외하고 그 부분을 흰색이 대신한다면 어떨까요? 흰색으로 80만큼 내면 각 필터는 80을 제외한 숫자만큼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같은 색을 표현해도 부담이 적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각 소자의 수명이 늘어나지만 밝기는 강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극복하고자 MLA라는 렌즈를 사용하여 밝기율을 높여서 최신 패널의 경우 최대 3000니트까지 밝기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QD OLED는 청색광과 퀀텀 닷 필터를 사용해서 색 표현력이 좋은 팁입니다. 그러나 생산 비용이 너무 높고 생산 시설이 부족해서 출하량이 적고 이로 인해서 가장 인기 있는 3개의 인치수만 집중하는 그런 패널입니다. 이에 반해 W OLED는 백색광을 써서 수명이 좋고 MLA 렌즈를 사용해서 밝기를 극대화했습니다. OLED 패널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생산 투자도 기존에 많이 했기 때문에 현재는 가장 많은 인치수를 대응하고 있는 패널입니다. 참고로 두 제조사 모두 최신 패널의 최대 밝기는 3000니트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밝기는 동일한 상황입니다.
먼저 삼성의 올레드 TV입니다. 삼성은 SD95와 SD90만 보면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표는 지극히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메인 스펙들을 적어 놓았는데요. 77인치 기준 SD95와 SD90의 차이가 뭔지 같이 보시죠. 우선 가격은 약 18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걸까요? 먼저 패널이 2세대에서 3세대로 바뀌면서 밝기가 증가했습니다. 거기다 올레드 글레어 프리라는 눈부심 방지 패널이 적용되었는데요. 이번에 삼성 갤럭시 S24와 갤럭시 북4에 모두 눈부심 방지 기술이 적용되었잖아요. 분명 거기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경험했기 때문에 TV에서도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HDR의 경우 HDR 플러스에서 HDR 프로로 개선이 되었는데요. 프로가 약 70% 더 밝은 화면을 만들어줘서 명암비가 더 높다고 합니다. HDR 이야기가 나오면 무조건 나오는 이야기가 돌비 비전인데요. 삼성은 이번에도 돌비 비전을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관계자 말에 따르면 돌비 비전을 채택하게 되면 재료비가 상승하는데 돌비 비전 컨텐츠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라서 HDR 플러스로도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고 보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SDR95는 사운드가 아래만 있는 게 아니라 위쪽에도 탑재되어서 좀 더 효과적인 무빙 사운드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 외에 스탠드가 조금 다르다는 것과 SD95의 두께가 조금 더 얇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이 밑단이 깔끔해진 건데요. 근데 개인적으로 TV는 이 정도 얇으면 되었지 이게 크게 메리트를 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TV는 넓은 거실에서 사용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얇아진 것 같다가 뭐 엄청나게 좋아졌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두 개 모델은 이 정도 차이가 있는데요. 저와 생각이 다른 분들도 분명 계시겠지만 아마 대부분은 저처럼 약 180만 원 더 저렴한 SD90 시리즈에 더 매력을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전년도 모델인 SC90도 가장 판매량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TV는 신제품을 출시했을 때 전년도 모델을 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가격을 보시면 바로 납득이 되실 텐데요. 작년 모델인 SC95와 SC90 모델은 삼성 공식 홈페이지에 아예 판매가 되지 않고 있고요. 쿠팡에서 가격 비교를 해보면 77인치, 65인치, 55인치 작년 모델이 모두 거의 반값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가전제품은 신모델을 구매하는 게 좋지만 TV의 경우 신제품이 딱 나왔을 때 바로 구매하시는 것은 별로 권장드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국에 저라면 23년도 SC90 모델을 구매할 것 같습니다. 영상 촬영 시점 기준으로 가격을 보여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댓글의 링크로 다시 한번 가격을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LG도 2024년 신제품이 출시하면서 사전 예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고 계신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4년도 모델과 23년도 모델의 가격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즉, 난 무조건 LG를 사야 한다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24년 신제품을 구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삼성과 LG 24년도 모델을 1대1로 비교하면 6개 모델의 가격이 비슷한 수준에서 형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구매하는 65인치와 77인치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SC90과 C3를 비교한다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SC90으로 가야 하는 가격 차이입니다. 가격 차이가 거의 2배가 나고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C3를 사요? 지난 LG 올레드 영상에서는 저는 A3를 추천했습니다. 게임을 하지 않는다면 이미 올레드 자체가 프리미엄 브랜드이기 때문에 굳이 높게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정말 개인적인 제 생각입니다. LG는 삼성의 SC90 모델과 A3를 동급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삼성의 생각은 다르겠지만요. 77인치 같은 경우는 가격 차이가 12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고요. 65인치 같은 경우는 가격이 비슷합니다.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 지금 시기에 가장 구매하면 좋을 제품은 삼성의 올레드 작년 모델을 구매하시는 겁니다. LG는 신제품과 작년 모델의 가격을 유지하고 있지만 삼성은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이 가격을 무시하고 신제품을 사라고 한다면 그건 구매자의 생각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삼성과 LG의 올레드 TV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제 영상을 예전부터 보셨던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예전에 삼성 매장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삼성에는 올레드 TV가 없었는데요. 제가 백화점에서 근무했을 때는 TV를 판매하는 게 제일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백화점은 삼성과 LG 매장이 이렇게 붙어 있고요. 올레드 TV를 보고 온 사람한테 QLED가 좋다고 백날 얘기해봤자 안 먹히는 게 이렇게 눈에 보여요. 그래서 죽어라 버님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올레드는 번인이 생긴다, 오래 못 본다, 너무 어둡다 이런 얘기만 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삼성이 올레드 TV를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판매하기 시작해서 작년에 점유율이 2위까지 기록합니다. 지금 전 세계 구글 검색 트렌드에서 그냥 TV를 봤을 때는 전 세계가 파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올레드로 검색하면 전 세계가 빨간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LG에서 방심하면 올레드마저 모두 파란색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두 회사가 경쟁하면서 더 좋은 TV를 더 좋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자제품의 최신 동향과 구매 팁을 듣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엔 삼성의 일반 가성비 TV는 어떤 걸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베이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여보, 삼성 TV 어때? 엄청 싸졌지? 이거 하나 살까?